기자회견장에서 명확하게 아버지와 선을 그으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박세리를 보며 많은 이들은 오죽하면 아버지를 고소했을까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박세리처럼 가족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스타들이 참 많았죠. 장윤정부터 박수홍, 심영탁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받았는데요. 이들은 다행히도 새 가족을 꾸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박세리가 국민 영웅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의 모든 순간에 항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박세리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신경도 뛰어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육상부에 뽑혀 운동을 시작한 박세리는 우승을 휩쓸며 발군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인생이 바뀐 건 중학교 때부터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골프를 좋아했던 아버지를 따라 골프 연습장에 갔을 때만 해도 골프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뛰는 육상과 달리 골프 연습장에는 중년 남성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따라오는 박세리를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박세리의 승부욕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려 골프 대회에 데려갔는데 그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초등부 1등, 중등부 1등을 만난 뒤 묘한 경쟁심을 느낀 박세리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골프를 해보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버지와 딸은 이때부터 말 그대로 골프에 미쳤습니다. 박세리는 육상 훈련이 끝나는 오후 10시에 다시 골프 연습장으로 가 맹훈련을 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해 아파트 15층을 매번 계단으로 오르내렸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간 자세 그대로 서서 내려왔죠. 지독한 훈련이 거듭되는데도 박세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 탓이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요. 박세리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사람들의 뇌리에 새긴 건 1998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US 오픈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고서부터입니다. 박세리 하면 떠오르는 맨발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샷을 날리는 장면이 이때 만들어졌죠. 우승을 코앞에 두고 선두와 단 안타 차로 뒤지는 상황에서 공이 웅덩이에 빠져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물론 그들을 에워싼 갤러리 모두 사색이 됐습니다.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으나 박세리는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이 잔디 위에 떠 있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고 박세리는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주저없이 벗어던진 검정 발목 양말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하얀 발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구릿빛으로 그을린 종아리와 대조되는 하얀 발은 그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후로도 박세리는 LPGA에서만 메이저 대회 5승을 포함해 통산 25승을 거두며 신화를 썼습니다. 이는 한국인 LPGA 투어 최다승 기록입니다. 박세리의 인생 이막은 선수 때만큼이나 화려합니다. 2016 리우 데자네이루와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로 변신했습니다. 리우에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자 선수 때보다 지금이 더 감동적이다며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는데요. 올해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는 KBS 골프 해설위원으로 참여하죠. 젊은 시절부터 염원했던 박세리 키즈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술술 풀리는 듯했던 박세리의 인생 이막은 최근 아버지로 인해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항상 자신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한평생을 바친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감사는 이제 유효기간을 다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는 부친 박씨의 비틀어진 부정은 딸의 앞길에 초를 치는 것도 모자라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박세리는 금전적 사고를 반복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박세리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언제부터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딸이니까라는 가스라이팅에 당해왔습니다. 박세리의 아버지는 많은 상금을 벌어들인 딸의 재력을 위시해 지속적으로 사업 혹은 개인 문제로 빚을 져왔고 박세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간 박세리가 부친을 위해 갚아온 채무액이 서류상만으로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8월 유성구 소재 토지 703평을 낙찰받아 각각 지분율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박씨 몫의 지분에 개인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건설사 등 채권자가 가압류를 설정하면서 수차례 법적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채무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박 씨의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엔 지방세를 체납해 박 씨와 함께 박세리 지분까지 압류됐습니다. 여기에 2012년엔 박 씨의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도 7억 원의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박 씨 부녀가 보유한 부동산에 걸린 압류 및 가압류 청구 금액은 30억 9,3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박세리는 2012년 9월까지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왔는데요. 이때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등기도 모두 말소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한 건설사 4억 9천만 원과 2016년 3월 채권자 김모 씨 2억 원 등 설정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부녀가 보유한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박세리는 결국 2016년 7월 박 씨의 채무와 이자 10억 원을 추가로 갚아주는 대신 나머지 지분 50%를 전부 인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6월 박세리가 모르는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는데요. 이후 2020년 11월 또 강제 경매가 결정됐지만 박세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류상 30억 원이지 실제로는 100억 원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세금은 부모님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연대 납세 의무를 진 증여자인 자식이 내줄 수 있죠.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자로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내준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에 대한 증여는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처럼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매겨지고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박세리가 내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 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갚아주었더니 이제 증여세까지 딸에게 내라고 하는 것은 딴인지 괜한 우려가 되는데요. 앞서 장윤정, 박수홍 등이 부모와 돈을 두고 다툴 때도 여론은 이들 편이었습니다. 성공한 스타를 두고 가족들이 채무, 횡령, 지나친 간섭을 벌이고 이를 통한 폐해가 잘 알려졌기 때문이죠. 박세리 역시 먼저 아버지를 고소했음에도 국민 여론은 그동안 끙끙 앓으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의견과 함께 이해와 응원을 보내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부친 박 씨는 1998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재능 있는 자식도 부모 과욕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 먼저 헌신하는 자세다. 특히 큰 꿈을 갖는 운동선수의 부모는 부모가 먼저 선수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인터뷰에서도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세리가 어떻게 번 건데 그런 걸 함부로 쓰겠나.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공과 초심은 함께 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비슷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